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이고 지금은 가방 디자이너이자 대표로서 열심히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저희 집의 구성원은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와 저 둘뿐이고 부모님은 제가 11살이 될 무렵에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당시 언니의 나이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미성년자였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척들이 맡아서 저희 둘을 키우게 되거나 보육원에 들어가야 했어요. 대다수의 친척들은 저희를 맡아서 키우기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보육원에 들어가야 할 위기에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일하게 고모가 저희 둘을 키우겠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고모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 언니와 저를 맡아서 키우겠다 했던 것이었고 고모의 예상과는 다르게 당시 모든 부모님의 재산은 언니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을 뺏어오는 것에 실패한 고모는 결국 저희 둘을 구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언니는 성인이 되자마자 저를 데리고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던 집으로 도망쳐서 저를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당연히 언니 손을 잡고 부모님과 살았었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고모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구박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과 아직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좋은 편이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어서 언니가 물려받은 유산이 꽤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저희 둘이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만 유일한 가족인 언니는 끝까지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토록 원하던 꿈도 포기하고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청춘을 다 바쳤고 저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그렇다 보니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일한 보호자인 언니가 있어서 부족함 없이 반듯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언니는 상황상 대학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저는 언니가 옆에 있어서 원하는 꿈을 위해 대학교 문턱도 넘어보고 잠깐이지만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군요. 그래서 가끔씩 언니에게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하고는 했어요. 언니, 결혼까지 포기하고 나 끝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때문에 원하는 꿈도 도전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빨리 성공해서 나중에는 모두 보답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니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뭘 보답해?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면 내가 네 보호자니까 꼬마 아가씨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 보답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 빨리 성공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하셔. 알았어. 내가 좋은 남자 빨리 찾아볼게. 이렇게 항상 저희의 대화는 장난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언니와 항상 이렇게 대화를 했었지만 저까지 옆에 없으면 언니가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인연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했던가요? 저는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비신랑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예비신랑과 부서나 하는 일은 달랐지만 종종 퇴근 후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나 공연도 보러 다니는 등 여느 커플과 똑같았어요. 또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한테 푹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예비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었던 건지 연애 2년 차에 접어들 때쯤부터 만날 때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계획하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을 하자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은 굉장히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으나 저는 쉽사리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행복하겠다고 결혼을 해버리면 유일한 제 가족인 언니가 그 큰 집에 혼자 남아야만 할 테니까요. 당연히 저희 언니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더 좋아할 테지만 저로서는 괜히 언니를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예비 신랑에게는 비혼주의라는 것을 밝히고 만났던 상황이고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결혼을 포기하는 대신 연애를 오래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예비 신랑에게는 가족 구성원이 언니와 저 둘뿐이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았기에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시댁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주실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 보였고 듣기로는 시댁 측에서도 빨리 서둘렀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연애를 했던 것이었다 보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결국 언니한테 털어놓게 되었어요. 당연히 예상대로 저의 고민을 들어주던 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희야, 아무리 내가 부모 대신이라고 해도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돼. 네가 왜 언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망설여? 그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야. 그래도 언니, 내가 결혼해버리면 언니는 이 큰 집에 혼자 남아야 하잖아. 에휴, 아직 우리 소희 많이 어리네. 덜 컸어. 예비 신랑이 결혼하자고 했으면 얼른 잡지는 못할 망정 이걸 고민을 하고 있냐? 얼른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해. 알았지? 아니면 언니, 나 결혼해서 예비 신랑이랑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 나 도저히 언니 혼자 두고 결혼 못하겠는데.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리고 여기 내 집이거든? 네가 뭔데 마음대로 객식구까지 들이려고 하냐? 그나저나 네가 벌써 결혼까지 생각할 나이라니 놀랍다. 이제 너 결혼시키면 나도 내 인생 살아볼란다. 언니는 또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방으로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동안 고수해오던 비혼주의를 꺾고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에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당연히 예비 신랑은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니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행복하다면서 정말 좋아하더군요.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앞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본격적으로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냥 시댁에 들어가기 전부터 괜히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부모님은 외국에 살고 계시고 일 때문에 한국으로 못 오신다는 핑계를 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고민을 해보니까 어차피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숨기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하셔서 언니와 둘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고 보지 않았고
또 언니랑 둘이 살고 있다고 해서 창피한 일도 아닌데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숨기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지금 현재 언니와 둘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예비 신랑은 이 일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그게 뭐 숨길 일이라고. 눈치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이 까탈스러운 여자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키운 처형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부모님께는 너 인사 오기 전에 잘 말씀을 드려놓을게. 또 시간 될 때 결혼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 뵈러 한번 같이 가자. 예비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을 믿고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당연히 예비 신랑이 시댁 부모님께 사전에 미리 저의 사정을 말씀드려 놓았으며 인사를 오라고 하셨으니 마음 편하게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기로 했던 날에 저는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는 경상도 분이셔서 그런지 약간은 무뚝뚝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을 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예비 신랑이 잘 말씀드렸는지 따로 언급도 없으셨고 바로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저와 예비 신랑의 결혼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상견례를 하기 전에 식장과 드레스 및 턱시도를 알아보기로 했고 또 예물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이것저것 체크할 것도 많았어요. 나름 그 과정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니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본격적으로 저희 언니와 시댁 부모님들이 만나 결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언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계시니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상견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상견례는 서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름 큰 문제 없이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상견례가 끝난 이후부터는 저를 진짜 며느리라고 인정을 하신 건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만 저를 부르시더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를 시키시려고 갖은 애를 쓰셨죠. 한 번은 갑자기 예비 신랑도 없는 시부모님 댁으로 저를 불러서 당연하단 듯 집안일을 시키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소희야. 너도 이제 이 집 식구가 될 사람이니 우리 가족들 입맛에 맞게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 앞으로 종종 출연이 없고 결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부르면 빠르게 와서 집안일 하나씩 배워. 알았지? 아니,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를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았고 며느리가 아닌 하인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괜히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트집을 잡히기 싫어서 처음에는 저는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지 않게 돌려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상태인데 준현 씨 없는 시댁에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서 웨딩 스냅도 씻고 신혼집에 물건 채워 넣으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해서 멀리 있을 때는 쉽게 찾아오지도 못하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서 챙겨주시려는 것은 알겠지만 식구들 입맛에 맞춰 요리부터 청소까지 하는 것은 결혼 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결혼 후에 차근히 배울게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식사를 하실 때쯤 마음이 조금 풀리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소희야, 너희 집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이 끝이냐? 아무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았을 텐데. 이런 질문을 받을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에 저로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기대감에 차 있는 곳을 봐서 저희 집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뭔가 말씀에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니 결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있어도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짧은 순간에 수십 번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희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 재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앞으로 된 유산은 없어요. 전혀요. 부모님께서 남기신 집 명의는 언니로 되어 있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확실히 유산이 탐나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네 앞으로 된 재산은 단 한 개도 없는 거냐? 니네 부모는 하늘로 가기 전에 네 미래 걱정은 하나도 안 했다니? 너 당장 네 언니한테 가서 집 팔아서 반으로 나누자고 하든 아니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든 해라. 안 그러면 나는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킨다. 이제야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욕보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댁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지금까지 키워준 언니에게 집을 뺏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가 많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저를 지금까지 키워준 언니한테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뺏어올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과 둘이 결혼하는 것이지 제가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니 헤어지더라 둘이 결정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더 여기 있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저는 시댁을 나오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는데 제가 집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언니를 싸잡아 대놓고 막말을 하셨어요. 진짜로 이 자리에서 결혼을 얻고 나올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네 언니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재산도 개뿔 없는 주제에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 월급에서 꼬박꼬박 네 언니 용돈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너 같은 기생충 집에 돈을 뺏겨야 하니?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네 언니 우리 아들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아주.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다가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 더 이상 들을 가치를 못 느껴서 무작정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니랑 제가 왜 기생충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이 순간 저는 앞으로 몇십 년을 예비신랑과 같이 살아야 하고 예비시부모님을 매년 마주쳐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생겨
파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억울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맞나 보더군요. 일단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예비 신랑을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담판해지기 위해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언니와 제가 공동 명의로 부모님께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짐을 왕창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뭘 알고 저기다가 짐을 나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저희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동산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보았어요. 누군가의 집에 잠시 놀러 왔다고 생각하기에는 짐을 한가득 싣고 아예 이사를 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의아했었는데 저의 예상대로 부동산 아저씨께서는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니 되시는 분한테 며칠 전 새로 세입자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계약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 따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더군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멘탈 붕괴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는 갑자기 며칠 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의 재산 문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던 일이 생각이 나더군요. 당연히 결혼 전 확실히 체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 저는 예비 신랑과의 약속을 미루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월세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통장 내역과 계약서를 살펴보았어요.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 이름으로 보증금이 들어와 있었고 계약서에도 예비 시어머니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일단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혹시나 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약한 건가 싶어서 살짝 떠보기도 했었어요. 언니, 원룸 건물에 이번에 새로 세입자 들어왔던데 얼굴 보고 계약한 거야? 아니, 원래는 내가 직접 뵙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는 일이 조금 생겨서 잠시 지방에 좀 다녀오느라고 도장만 맡겨놓고 부동산 관리인 아저씨가 대리 계약했어. 근데 그건 왜? 언니는 왜 세입자 확인해보지도 않고 계약을 부동산에 맡겨.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차라리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내가 가서 계약하면 되잖아. 왜? 세입자한테 무슨 문제 있어? 보증금이랑 철달 월세 들어온 거 확인했는데 왜 그렇게 예민 반응이지? 아니야. 그냥 다음부터는 관리인 아저씨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보고 계약하라고. 바쁜 일 있으면 나한테 가라고 하던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따로 세입자 보지 못하고 계약한 듯 보이더군요. 하필 그렇게 계약이 된 사람이 저희 예비 시부모라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던 것은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따로 있었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인사까지 했는데 왜 굳이 원룸 세입자로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비 시부모님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최근에도 방문했었던 예비 시댁 아파트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시댁 부모님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원룸을 하나 더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댁이 거짓 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그 아파트에 도착해서 벨을 눌러보았더니 전혀 모르는 어떤 여자가 밖으로 나왔고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여기 저희 예비시댁 부모님 아파트인데 왜 여기서 나오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오늘 여기 돈 주고 빌렸는데. 알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예비시댁이라고 알고 왔다 갔다 했던 이곳은
에어앤비,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펜션과 같은 곳이었고, 예비신랑도 지 부모님과 한 통속으로 저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 혹시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를 소개했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나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집을 만만하게 보고 대놓고 사기 결혼 생각을 꾸밀 수가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예비 시부모님이 새로 이사한 저와 엄니 소유의 원룸 건물로 쳐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은 같이 짐 정리를 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간아, 다 알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나 방금 저번에 인사 갔었던 네 본가 아파트까지 다녀오는 길이야. 라고 하니까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은 놀라서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소희야,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거기 우리 부모님 아파트 맞고 사정이 있다 해서 잠시 이모한테 돈 받고 빌려준 거야. 그래서 원룸 몇 달 계약해서 잠시 살려고 나와 있는 거고. 오해하지 마. 그래 며느라가 수년이 말이 맞다. 네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나 본데 거기 우리 집 맞아. 내 동생이 잠시 집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돈 얼마 받고 빌려준 거야.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제가 갔을 때 문 열고 나온 사람은 어머니 동생분이라고 보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보였고 두 사람이 커플 여행으로 방문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2년치나 돈을 주고 그 집을 빌렸다고요? 여기 계약 2년이나 됐잖아요. 2년 계약하고 몇 달을 빌려준 거면 굉장히 큰 손해인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여기 계약 기간이 2년 되는 건 어떻게 알았냐? 너 뭐 뒷조사라도 했어? 뒷조사라고 할 것 없이 직접 내 구역에 들어왔잖아. 여기 원룸 나랑 언니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 유산 중에 하나야. 그니까 당연히 주인은 나랑 언니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인 걸 모를 수가 없지. 결국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벙쪄 있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하나하나 다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가.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저기 있는 이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을 날리게 되었고 그동안 숙박업소랑 사우나를 전전하다가 보증금을 겨우 대출받아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야. 그리고 에어앤비는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멀쩡한 집처럼 보여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래 소희야,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 결혼해서 너랑 자리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이거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 결혼 파토 내는 건 아니지?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이 와중에도 예비신랑이란 사람은 결혼이 파토 나서 재산을 뺏어오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난리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파혼감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건 분명히 사기 결혼이고 파혼감이야. 막말로 언니랑 나 둘이 사는 집보다 더 없는 주제에 우리한테 기생충이니 결혼을 못 시킨다고? 이거야말로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해야 할 말 아니니? 하마터면 소중한 우리 부모님 유산 날릴 뻔했네. 나 이 문제 조용히 못 넘어가니까 각오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방
세입자로 당신들 못 들이니까 당장 나가! 라고 하면서 방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위기감을 느꼈는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은 제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빌더군요. 아, 며느라가 내가 다 잘못했다. 어리석었어. 근데 여기서 내쫓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아,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래, 소희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가 염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계약 기간만 살게 해주라. 그리고 파혼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꾸만 붙잡고 늘어지려는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을 어렵게 떼어놓고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고 노발대발하는 언니를 진정시킨 후 곧바로 그 집에서 보낸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송금했죠. 그리고 위약금도 줬어요.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아깝긴 했지만 그 기생충들이 사는 것보단 위약금 주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저희 원룸에 들어온 날 다시 나가야 했고 저는 바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빚에 빚을 더 얹는 꼴이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난 후 제가 성공하는 것만이 언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에서 나와 사업가로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비록 제가 런칭한 브랜드는 큰 성공은 못 이뤘지만 초반보다는 점점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도 언니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비시댁에 사이다를 크게 한 방 먹이고 나오니 후련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